자, 오늘 문학 마지막 시간. 자, 한 20분 정도 수업하고 실전 문법 하도록 하죠. 페이지는 시상전개 방식. 페이지 40쪽 시상전개 방식으로 하세요. 시상전개 방식. 자, 그러하면 지금 시에서 구성요소, 표현에서 이제 마지막 시상 전개 방식. 이 시상 전개 방식의 종류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시상이 뭔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상황이 아니고 시의 주된 정서입니다. 시의 주된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이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인데 크게 5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크게 많게 해봤자 5가지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육사의 광야를 보면 자, 시를 먼저 보세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까마득한 날 밑줄.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가오는 소리 들렸을까? 과거죠. 그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 바다를 사랑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것을 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시 과거. 끊임없는 광음,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세월의 흐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관념에 고치하네? 그지? 비로소 큰 강물,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비로소 큰 길을 열었다. 역시 과거. 그지?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있어야 돼요. 지금은 눈 내리고. 이게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지금은 눈 내리고,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니, 매화향기 아득하니. 까마득한 날 다음에 지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마침내 천고디, 이건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인데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는 크게 2가지 양상을 띄워요. 하나는 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육사의 광야처럼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순행적 구성. 소설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순행이라고 하고,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순차적인 구성은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지? 그다음 또는 자,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어떤 매개체를 봅니다. 어떤 과거 해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그지?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 해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거꾸로 갑니다. 시간대가요, 순차적으로 가다가 거꾸로. 그죠? 이것을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역순행적 구성은요, 여러분, 시간대가 이렇게 겹치니까 입체적이지.
시간대가 두 개니까 이것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좀 복잡다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을 그냥 한마디로 추보식 구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도. 그리고요 대표시를 말한다면 이육사의 광야는 평면적 구성이고 백석의 여승은 역순행적 구성이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이육사의 광야는 순행적 구성이고 백석의 여승 역순행적 구성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공간의 이동을 볼까요? 공간의 이동. 자, 어떤 장소나 장면의 이동인데요. 자, 방목원의 청로를 보십시오. 청로루. 자,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아집. 자, 먼 산에 먼에 밑줄 쳐봐요. 먼 산. 자, 청로를 보시면 먼 산이니까 산을 작게 그려야겠지. 그지?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아집. 그지? 자, 지금 어떤 장소, 공간의 이동이 보이죠? 그지? 자, 느릅나무 12굽이 봄눈 녹으면, 구비구비 봄눈 녹으면, 요렇게 물이 지상에 이렇게 고이겠죠? 그지? 그러면 청로루가 세상에 있나? 그지? 상상 속의 동물. 청로루가 와서 물을 마시겠지, 이렇게. 근데 청로루 눈에 도는 맑은 구름. 청로루 눈에 도는 구름이 보일 정도. 상당히 가까이 와 있죠. 그죠? 제가 이 시를 한 번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잖아, 이렇게. 시를 한 번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부정적 세상인가 긍정적 세상인가? 이것은 이상세계의 모습이죠. 그지? 플러스 이건 이상세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이상세계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지? 그래서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하집 이렇게 해서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지금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봐봐. 공간의 이동도 공간의 이동이지만 이 시적 화자의 시선의 처리. 그지?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하집, 청로루. 그치? 이렇게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또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3번 시험에 잘 나오는 세 번째로 돼요. 세 번째,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현 방식 이렇게 하면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시선 이동. 공간의 이동 또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이 이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멀리서 가까이,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원근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하고요, 시선의 이동이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시선의 이동 맞물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과적 구성은 원인과 결과니까 뭐 그냥 시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와보십시오. 4번이 정말 중요하지.
4번이 바로 기승전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승전결 중요 표시. 기승전결. (4번) 기승전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봐요. 이 실현 방법을 체크를 해야 돼. 기승전결은. 자, 먼저 볼게요. 시상전개 방식이잖아. 기승전결이 시상전개 방식이지. 그러면 자, 시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먼저 기, 승, 전, 결 네 부분으로 쪼갠 후에 시상이 기는 시상이 전개 어떻게? 시상이 발생하는 거. 기상할 때 기자. 일어날 기자이기 때문에 시상이 발생하는 거. 기에서는 시상이 발생해요. 시상이 발생. 승은 뭔가 하면 승은 승마할 때 승자. 그지? 타고 달린다. 그래서 시상이 어떻게? 전개. 다른 말로 상승. 심화. 전개 상승 심화. 이것이 바로 승이 되고, 그 다음은 전. 전은 뭔가 하면 시상이 어떻게 돼? 시상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전환되는 거죠. 그 다음 결은 시상이 어떻게? 시상이 요약. 그지? 강조. 주제를 제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결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시에 주로 나오는가 하면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기승전결. 자, 첫째, 한시. 주로 한시에 많이 나오고, 둘째, 이육사님의 시. 대표적으로 절정. 이육사님의 시가 기승전결이 많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려가요, 가시리. 굳이 가사를 추구하라면 규원가. 이 정도가 기승전결의 대표적인 시가 됩니다. 한 번 더. 주로 한시, 이육사, 가시리, 규원가. 그지? 이 정도 시가 기승전결과 맞물려 있다는 거지. 기승전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 5번째가 올해 그 지방직 시험에 나왔었죠. 그지? 자, 말로 설명해도 돼요.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나중에 정설을 제시하는 것.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나중에 정설을 제시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선경후정이죠.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나중에 정설을 제시한다. 이것이 선경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시가 황조가가 있어요.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마음은 네와 함께 돌아갈까. 황조가. 그지? 그 다음 정약용의 보리타작.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약용의 보리타작 같은 경우가 선경후정의 대표작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한 번 더.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기승전결, 선경후정. 그지? 요 정도를 정리해두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제가 수업하지 않은 것, 적지 않은 것은 참고로 삼습니다.
참고로 6번 한번 와보세요. 6번. 자, 연상작용은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전봉곤의 피아노가 거의 유일하게 시험에 나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자, 시를 잠깐 봐봐요. 자,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 밑줄. 자, 연상하면 여자의 두 손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겠지? 그게 바로 물고기. 음표가 물고기로. 물고기 하니까 어디? 물고기 하니까 바다. 물고기는 바다가 생각나고 또 어떻게 생각나는 거지? 파도. 이 음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파도의 칼날. 그지? 파도의 칼날로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연상작용. 연상작용. 여자의 두 손, 물고기, 튀는 빛의 꼬리, 바다, 칼날. 자, 근데 정서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신나게 시퍼런.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이니까 신나게 음악 감상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상작용까지 43쪽에 연상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시상전개 방식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배운 거 문법 공부를 하세요. 제가 칠판에 오늘 평가할 거를 쓰도록 할 테니까요. 자, 시상전개 방식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하고 오늘 배울 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오늘 그 배운 거 문법을 공부를 하시면 5분 후에 칠판을 지우고 시작할게요. 오늘 배운 걸 공부하고 있어봐요. 오늘은 짧은 명언으로 품사,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문법 요소들을 품사, 문장 성분, 절, 문법 요소까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오늘 배운 것을 눈으로 한번 도식을 살펴봐요. 여기 검색해서 짧은 명언으로 문장 성분 한번 좋은 말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이 실전 문법을 어느 정도 하면 벌써 공무원 기출시험의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오늘 본 도식을 봐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문장 성분 품사절을 보시고
평가 요소가 좀 많긴 한데 높임 표현이 있으면 적으세요. 절대 시제가 있으면 있겠죠. 상대 시제 있으면 밝혀 적기 바랍니다. 평가 요소가 6개가 있으니까 문장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짧은 명언하고 뭐 괜찮은 노래 가사 있으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서술어가 하나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6개씩 평가 요소를 찾아봐요. 아마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거야. 제한 시간은 10분. 품사 성분절 절대시제 상대시제 높임 표현.
사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는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높임법이나 뭐 선어말어미 관용절 없으면 시제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절대 시제 선어말 관용절의 관용사용어미 뭐 높임 표현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품사 성분절을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 세 개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품사 성분절. 요것이 가장 기본이다. 차분히 해봐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간은 여유로워요.
1분 후에 시작해요. 자,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 이제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 상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밑줄 친 게 품사나 성분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변어입니다. 그지? 가변어 시험에 나오면 여기 가변어를 먼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격 조사다요. 밑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품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품사가 되면 성분과 절은 공짜로 맞추는 공식이 있죠. 품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성분과 절은 자동으로 돼야 돼. 그리고 사실상 시제와 높임 표현도 여기에 녹아 있는 거야. 자, 품사부터 합니다. 핑크색. 기본형 날다죠. 그지? 하늘을 날고 있다. 동사. 자, 명사, 목적격 조사. 가르친다, 동사죠. 가르치고 있다. 수, 의존명사. 의존명사, 명사지. 그지? 명사는 격조사가 있어요. 그지? 이렇게 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네. 없다는 언제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특이하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취하는 특이한 형용사, 명사, 부사격 조사, 부사, 빨리, 부사죠. 기본형은 빠르다에서 부사와 전미사 이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르불규칙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 이는 어미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휘에서 이는 어미가 없다고. 접사입니다. 이가 붙으면 용언이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용언이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부사입니다. 알겠지? 이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야. 추락한다 동사네요. 명사, 목적격 조사. 가르쳐라, 가르친다 동사네. 자, 이렇게 되면 성분과 절은 공짜가 돼야 돼요. 자, 성분부터 갑시다. 자, 손흥민의 축구와 김연아의 스케이트. 관형어죠. 자, 격조사 목적어네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어네. 주격조사를 대입할 수 있죠. 주어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어야. 다른 말로 형용사의 관형사형.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죠. 부사니까 부사어고요.
빨리 부사니까 부사어죠. 추락하는 관형사형 전성음이 있으니까 관형어입니다. 동사의 관형사형, 법을 목적어고요. 가르쳐라, 쳐라 종결어미, 어라 종결어미 서술어입니다. 절요, 절.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절, 전성어미 관형절, 전성어미 관형절. 됐습니다. 관형절. 그 다음 시제 가르칠 이 상대 시제 있잖아요. 미래네요. 그지? 없는 형용사 있는 썼으니까 현재고, 는 현재네요. 가르쳐라 선언할 의미가 없으니까 절대 시제를 묻지 않겠죠. 그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높임 표현은 뭐뭐 해라 하니까 해라 찹니다.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 이렇게. 자, 품사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50% 이상 맞으면 돼요. 50% 정도. 자, 품사부터 많이 부사, 보다 동사, 부사, 겪는다, 겪고 있다 동사, 부사, 공부한다 동사, 명사조사, 의존명사조사, 명사 관형 격조사, 세 관형사지고, 세 기둥, 명사 서술 격조사. 문장 성분. 이제 문장 성분을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부사니까 부사어. 지가 격조사가 있어, 전성어미가 있어, 부사어. 연결어미 서술어. 이렇게 확실하게 패턴을 잡아놔야지. 부사니까 부사어, 연결어미 서술어, 부사니까 부사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어. 자, 공부하는 것이 배움의 세 기둥. 은는 붙으면, 그지? 주격조사 이가 넣을 수 있잖아. 그지? 주어. 관형어. 왜? 관형격조사. 관형사니까 관형어. 이다의 종결형. 그지? 서술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 뭐 기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기본서에는 이 서술어를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지?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전성어미는 빼야 돼. 전성어미는 서술어에서 빼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기본서가 잘 없더라고요. 조심해요. 도식에 보시고. 그 다음 절을 봐요. 자, 전성어미 관형절. 그죠? 자, 전성어미는 관형절밖에 없죠. 지금. 그치? 이 배움 이건 명사니까 명사절이 아니고 명사니까 이건 절이 될 수 없죠. 시제를 보면 이다. 이 녀석은 기본형이 현재니까 현재입니다. 절대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지? 공부하는 상대 시제도 현재네요. 그지? 그리고 높임 명사가 없으니까 높임 표현이 없죠? 높임 명사가 없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교장 선생님 없지? 자, 이제 마지막. 기본서를 백날 봐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천지빛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기본서를 적게 봐도 이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자, 품사부터 대명사요, 보조사, 명사, 주격조사, 두렵지 않다, 본용은 보조용언이에요. 두렵다, 형용사.
오늘 했지. 않다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간다. 그러면 형용사 똑같아. 잠깐만. 보조잖아. 그래서 본 형용사, 보조 형용사. 알겠죠? 그냥 형용사. 얘는 보조 형용사가 되겠지. 대명사, 관형 격조사, 명사, 부사 격조사, 항해한다, 동사, 명사, 목적 격조사, 배운다, 배우고 있다, 동사. 있으니까 본용은 보조용언이네. 그지? 배우고 있어라, 배우고 있어라, 배우고 있자가 되니까 동사. 보조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하면 이제 품사가 됐으니까 성분으로. 자,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주어네요. 은는 붙으면 주어잖아. 폭풍이 두렵지 않다. 이것도 주어네. 그치? 두렵지 않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다. 알겠지요?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이게 만약에 밑줄이 이딴 식으로 그어져 있으면, 자, 저를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술절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주어 서술어니까 서술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형 격조사가 있으니까 관형어죠. 부사 격조사가 있으니까 부사어죠. 그치? 그 다음 항해하는 관형 사용 전성어미, 이게 바로 관형어죠. 목적 격조사가 있으니까 목적어죠. 본용언 보조용언 하나로 묶어서 서술어 하나죠. 그죠? 제가 유튜브나 관련 영상 찾아보니까 이런 품사나 성분을 구분할 때 틀리게 설명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이제 절요. 절, 여기 있네요. 관형절. 그리고 이 녀석은 서술절도 낼 수 있다고 했죠. 그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험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줄 그어져 있으면 찾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고요. 여기 상대 시제만 현재입니다. 상대 시제 현재. 여기에 선어말 의미가 없으니까 뭐 특별히 묻지 않습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을 이해만 해도 많이 틀려도 처음에는 많이 틀릴 수 있고, 그지? 제 설명을 이해를 했다면 품사 성분 절로 가는, 품사를 완성시킨 다음에 성분과 절을 넘어가는 상황을 이해를 했다면 아마도 앞으로 문법을 단시간에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이론 다 했으니까 핵심 작품 나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을 나갈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표준 발음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